VR과 같이 똑같이 모든 걸 확인하지만 AV에서는 이 AV 싱크로니를 저해할 수 있는 이 카디악 서저리 히스토리를 먼저 확인해 주고 있고요.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PP 인터벌 혹은 PP 베리에이션 혹은 APC나 PVC가 빈번하게 나온 환자들은 AV 싱크로니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술 과정은 역시나 VR, AV 모두 다 동일하지만 조금 차별점을 두자면 이 기존 백업으로 둔 VVI 대비 AV에서는 스레스홀드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페이싱의 퍼센티지가 높아가는 만큼 이 스레스홀드가 마이크라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롱제비티에 조금 더 나은 스레스홀드를 어치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술 후에는 동일하게 팔로업을 진행을 하지만 이 ASS 테스트나 맘 테스트,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이 두 가지 테스트가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라 AV가 신촌에서 시술이 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지금 팔로업 루틴을 거치고 있는데요. 시술 직후에는 AV 싱크로니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신촌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환자들이 대부분 밖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이 맘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ASS라는 Atrial Sensing Setup이라고 마이크라가 자동으로 에이트리얼 센싱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기능만 켜놓고 이 병동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약 30분에서 최대 3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ASS가 끝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저나 저희 직원이 직접 병동으로 올라가서 맘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환자의 AV 싱크로니를 맞추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는 이 ASS 진행 중에는 VDD 모드로서 싱크를 맞추는 게 아니라 VDI 모드로 싱크로니가 맞지 않은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EKG를 찍으시더라도 싱크로니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는 항상 맘 테스트를 한 후에 싱크로니를 맞추기 때문에 퇴원 전에 맘 테스트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원 일주 후에 운두 체크를 하면서 이 맘 테스트 이후에 AV 싱크로니를 얼마큼 맞췄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70%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70%보다 높게 된다면은 굳이 맘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만약 맘 테스트를 거쳐서 보다 나은 AV 싱크로니를 어치브할 수 있다면 그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개월 그리고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정규적으로 팔로업을 거치고 있고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하실 때마다 AV 싱크로니가 잘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역시 70% 기준으로 맘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라 AV가 어떻게 정말 ATR 센싱을 하는지 기본적인 부분을 이전에도 발표를 드렸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리 플러스 이제 케이스 리뷰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라 AV는 이 그림과 같이 3D 액셀레로미터를 통해 심방의 기계적 수축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존의 컨벤셔널 페이스메이커와는 다르게 A와 V 각각의 리드에서 따로따로 시그널을 읽는 게 아니라 V 심실에 위치한 마이크라가 하나의 존에서 심방과 심실에 이 기계적 수축의 시그널을 읽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겹치면서 머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 AV의 싱크로니를 어치브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라는 V페이싱 이후에는 심실의 시그널인 심실 수축의 시그널을 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벳 존으로 A12 존을 바로 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심실의 수축을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블랭킹 구간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 존에서는 심실의 이완인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심실의 이완을 오버센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센싱 스레스홀드를 심실의 이완의 시그널보다 좀 더 높은 균으로 두어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A3 윈도우 엔드라는 존을 다음에 A3 다음 A4 존이 열리게 되는데 A4 존에서는 실제 P웨이브 이후에 나오는 심방의 수축 시그널을 읽기 위해 심방의 수축 시그널보다 어느 정도 걸리게 낮게 센싱 스레스홀드를 잡아서
다음과 같은 존으로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EKG를 보는 게 아니라 센싱 시그널을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존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해지는 부분은 저희가 디바이스가 읽지 않는, 아예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A3 존에서도 센싱 스레솔드보다 낮은 존은 빨간색, A4 존에서도 역시 듀얼 센싱 스레솔드로 낮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부분보다 이 노란색 부분과 이 녹색 부분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마이크라는 시그널을 센싱을 감지하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맘 테스트에서도 이 센싱 스레솔드 값을 조정하거나 윈도우 엔드 존 값을 A3와 A4 사이에 있는 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A3 센싱 스레솔드가 현재는 이 심실의 이완보다 더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이렇게 낮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낮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센싱 스레솔드보다 높은 심실의 이완을 읽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로 여기서 A가 뛰었다고 판단을 하고 V가 트래킹을 하면서 오버센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심실의 이완을 읽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거보다 크게 센싱 스레솔드를 저희가 매뉴얼리하게 이렇게 높여줘야 되고요. 이렇게 방이 뛰는 부분에서 센싱 스레솔드 낮게 잡아줘야지 올바르게 마이크라 AV가 싱크로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맘 테스트를 통해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나 V 페이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피벗 존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이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에 들어오는 시그널에서만 저희는 A를 읽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마이크라가 마이크라가 신방의 시그널을 잘 읽게 되면은 V 페이싱 직후에 P 뱁존인 1,2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A3 윈도우 존이 열리고, A3 윈도우 존에서는 심실의 이완 시그널인 이 부분보다 더 높은 센싱 스레솔드 뒀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센싱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A4 존이 열려서 정확하게 P 웨이브를 읽어서 트래킹을 하여서 V 페이싱이 들어가는 원리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역시나 다시 V 페이싱 이후에 P백 존이 열리고 다시 A3 존이 열려서 그 다음 A4 존이 열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존이 열리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P웨이브 존에 A4 존을 열어서 신방의 시그널을 트래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케이스 리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라가 사이너스 레이시 85회 이상으로 싱크로니를 맞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80회 여환이었고요. 컴플리트 AV 블락에 굉장히 누워 있어야 되는 굉장히 연약한 환자였었고, 다만 사이너스 PP가 85회 정도로 빨랐던 환자입니다. 수술 직후 스레솔드나 R웨이브 임피던스는 매우 좋았으나 이 사이너스 레이시 이렇게 빠른 부분을 사실 체크를 하지 못하고 들어왔던 게 이번에 완전 첫 케이스였었기 때문에 막상 마이크라 AV를 하고 나니 이렇게 정확하게 P웨이브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싱크로니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싱크로니를 맞추지 못했냐, 이 사이너스 레이시 빨랐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맘 테스트를 통해서 왜 마이크라가 이 P웨이브를 못 읽었는지를 저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EKG와 그 밑에 마이크라가 읽는 센싱 시그널을 통해서 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P백 존과 A3, A4 존으로 나누어서 왜 언더센싱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측에 있는 빨간색 네모 박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 EKG에서 P웨이브 이후에 여기서는 A4 존에 정확하게 P웨이브에 해당하는 A4 심방 시그널이 잘 생성이 되었는데, 앞쪽에 있는 P웨이브 이후에는 아주 큰 시그널이 보입니다. 그럼 이 시그널을 정확하게 마이크라가 잘 읽고 있는지를 의문이 가지게 될 텐데, 사실 이 시그널은 보시는 것처럼 이 T웨이브, 그 심실의 이완과 심방의 수축 시그널이 겹쳐져서 머징이 되어서 아주 증폭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라 같은 경우는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은 이 심실의 이완과 심방의 수축을 같이 이렇게 읽게 되는데, 결국 이 머징에 대한 아주 큰 시그널을 A3 존에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A3 존과 A4 존을 나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존을 A3와 A4를 더해서 A7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85회보다 빠를 때 보통 T웨이브 위에 바로 신방이 따라 붙기 때문에 이렇게 머징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A3존에서 원래 9.5였던 A3 스레스홀드를 6.0으로 낮추어줘서 이 부분에서 P웨이브가 실제 뛴 것이 맞기 때문에 트래킹을 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언더센싱을 했던 이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잘 트래킹을 해서 AV 싱크로니를 맞춰줄 수가 있게 됩니다. 9.5였다면 읽지 못했던 이 A7을 A3 스레스홀드를 낮춤으로써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싱크로니를 잘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럼 원래 85회보다 조금 더 레이트가 낮아져서 이 A3와 A4, 즉 심실의 이완과 심방의 수축이 겹쳐지지 않아질 때 레이트가 점점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5회에서는 잘 싱크로니를 맞추고 있는데 80회에서도 아주 잘 맞추고 있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징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회로 떨어지니까 여기 T웨이브가 생기고 그 다음에 P웨이브가 생기는 것처럼 간극이 벌어지면서 결국에 머징되어 있던 이 A7보다 머징되어 있던 A7에 이어서 나중에 P웨이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래대로 마이크라의 기능처럼 이 A4존에서 신방의 시그널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A4에 맞게 센싱 스레스홀드를 각 설정을 해주면은 싱크로니를 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즉 마이크라가 사이너스 레이트가 빠를 때는 A3존에서 이 머징된 시그널이 커진 증폭된 시그널만큼 센싱 스레스홀드를 낮춰줘야 되고 만약에 레이트가 느려져서 A3와 A4가 분리가 된다면 A4존에서는 실제 신방의 시그널보다 작게 센싱 스레스홀드를 낮춰서 잘 읽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영상처럼 잘 레이트가 느려졌을 때도 센싱 AV 싱크로니를 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환자는 원래는 AV 싱크로니가 50%로 낮았었는데 맘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난 뒤에는 80% 후반대, 약 89%로 AV 싱크로니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레이트가 빨라졌을 때는 어떠한 피처를 켜야 되고 어떠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야 되느냐. 먼저 A3 스레스홀드를 오토매틱으로 원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턴 오프를 해주고 저희가 매뉴얼리하게 머징이 되었을 때 A7에 증폭된 A7만큼 센싱을 할 수 있게끔 낮춰주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P밥과 P밥을 조정을 해주었고 어퍼 트래킹 레이트를 115회까지 올려주면서 레이트가 빠를 때도 저희가 트래킹할 수 있도록 맞춰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이너스 레이트가 베리에이션이 있고 A4 앰플리튜드가 낮은 경우입니다. 이 심방의 시그널인 A4 앰플리튜드가 환자마다 다릅니다. A4 앰플리튜드가 낮은지 높은지는 시술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시술 후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술 후에 A4 앰플리튜드가 무조건 낮다고 저희가 싱크로니를 못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트러블 슈팅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39세 여환이었고 221 블락이었는데 환자의 사이너스 레이트 베리에이션도 있었지만 그것 무엇보다 앰플리튜드가 A4에 대한 앰플리튜드가 0.8로 저희가 디바이스 세팅할 수 있는 최소값만큼 매우 작았던 환자였습니다. 저희 디바이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3D 엑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터 1, 2, 3의 조합으로 총 7가지 조합으로 A의 센싱을 시그널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노미널은 1, 2로 되어 있지만 1, 3, 뭐 1, 2, 3, 2, 3 혹은 1만 단독으로 쓰는 등 총 7가지 조합 중에서 이 시그널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A4 앰플리튜드가 낮다면 다른 벡터를 선택을 해서 A4 앰플리튜드가 큰 벡터를 선택을 해서 올바른 이제 AV 싱크로니를 어치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환자는 1 플러스 2에서는 0.8로 매우 작았지만 이 1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는 충분히 A4를 시그널 센싱을 할 수 있을 만한 앰플리튜드가 나왔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이 가능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AV의 싱크로니를 못 맞추는 요인 중에 하나인 PP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열어놓은 A1, 2, 3, 4 존이 A4존에서 A가 PW가 올라와야지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 APC가 나온다든지
혹은 PP의 베리에이션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열어놓은 존에 P웨이브의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언더센싱 할 수밖에 없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하나, 둘, 세 개는 잘 읽었지만 네 번째에 이 P웨이브는 언더센싱을 하였는데 이럴 때는 그 다음에 V페이싱의 로어 레이트에 맞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RR 인터벌의 간격의 히스토리를 외우고 있다가 디바이스가 RR의 레귤러리티를 맞추면서 V페이싱이 중간에 들어가서 그 다음 P웨이브를 읽기 좋은 위치에 V페이싱을 줌으로써 A의 싱크로니를 다시 한번 어치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피처입니다. 이 웨이 스무싱 피처는 사실은 디바이스가 스스로 이제 오토매틱하게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피처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이트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저희가 50ms로 델타 값을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PP 베리에이션이 크거나 혹은 PP 베리에이션이 크건 하이너스 보시는 것처럼 PP 베리에이션이 큰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델타 스무팅 값을 크게 해줌으로써 보다 AV 싱크로니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피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싱크로니가 거의 한 60%로 낮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A를 언더센싱을 하더라도 레이 스무싱에 의해서 V 페이싱에 들어가고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AV 싱크로니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 2에 대한 서머리를 드리자면 이 레이 스무싱 피처에서 PP 베리에이션이 큰 환자 같은 경우는 200ms로 델타 값을 늘려주어서 AV 싱크로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벡터 1 플러스 2에서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낮았는데 1 플러스 2 플러스 3로 바꿔줌으로써 적절한 A4 시그널을 어치브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모든 벡터에서 사실은 A4 앰플리튜드가 낮게 된다면은 실제로 디바이스는 VVI나 VVIR 모드로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 메시지 전달 드리자면 마이크라 AV는 이제 또 다른 AV 블락 환자에 대한 치료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투석을 하거나 뭐 베인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밸브에 데미지가 있어서 리드를 넣어놓기 애매하고 리드를 넣어놓는데 제한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에게 리드 없이 또 포켓 없이 AV 싱크로니를 맞춰줄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AV 싱크로니를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전에 카디악 서저리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A4 앰플리튜드 자체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AV 싱크로니를 맞추는데 제한이 된다. 그리고 에이토리얼 어리드미아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A의 시그널이 너무 작기 때문에 AV 싱크로니를 맞추기에 저해가 된다. 다음으로 PP 베리에이션이 있거나 APC나 PVC가 빈번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라가 설정해 놓은 존에 정확하게 심방의 시그널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AV 싱크로니를 좀 맞추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아까 듣다 보니까 그럼 피밥 존은 하트레이트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상으로? 네, 교수님, 저희가 피밥이 오토로 설정이 일단은 되어 있고요. 허트레이트가 너무 빠른 환자 같은 경우는 피밥의 맥시멈 값을 저희가 스스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리하게 레이트가 너무 빨라지더라도 싱크로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레이트 스무딩 옵션은 디폴트로 다 온 돼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노미널은 온이고요. 만약에 PP 베리에이션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다면은 저희가 트러블슈팅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레이 스무싱을 오프를 하라고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빠른 경우엔 50, 긴 경우엔 PP 베리에이션이 있는 경우엔 200으로 설정을 해두었을 때 확실히 효과를 여태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싱크로니 한 몇 퍼센트나 유지한다고 이야기해요? 문헌상이나 뭐 다른 데서.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70% 이상으로 봤을 때는 굿이라고 말씀드리고 80%는 엑설런트 정도로 보고 있고 세브란스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장애물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89%, 95%도 실제 있긴 했었고요. 근데 뭐 아까 나왔던 두 번째 케이스에 피트 베리에이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는 AV 싱크로니를 맞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추가 코멘트 드리면요. 저희가 시초에 마이크라를 런칭할 때 당시에 AV 런칭할 때 당시에 마블2 스터디에서는 그 포스처에 따라서 싱크로율을 나타낸 데이터가 전부이긴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70대 중반에서 후반,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80에서 90 정도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 데이터가 지금은 한 3, 4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리얼월드 데이터는 저희가 컬렉션을 하고 있고 그 수준보다는 아무래도 이니셜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라오는 내용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느낌은 약간 VDD보다 조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내가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예, 예.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갈까요? 그럼 다음 주제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전화를 발표해 주세요. 끊었다가 다시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까요? 예.